방은 정말 안전할까요? 매일 사용하는 책상이 뒤집혀 있고 아끼는 옷이 찢겨 있다면 불을 꺼야 잠드는 당신 앞에서 누군가는 오히려 불은 켜야 한다라며 규칙을 강요한다면 그 방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각색한 내용입니다. 모든 인물과 배경은 상상과 해석이 더해진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당신의 삶에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1장을 시작합니다. 1장 증거 없는 광기 네가 했잖아 아니라고? 1999년 바닷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도시의 여대 기숙사 목련관. 새내기 윤지은은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방 배정표 속 4장의 사진 중 한 장이 유독 흐릿했고 그 흐릿한 자리에 적힌 이름은 서선이었다. 사진을 잘못 붙였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평범한 생활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구석진 책상에 다이어리를 올려두고 첫날 밤을 보냈다. 이튿날 방에 돌아왔을 때 다이어리는 엉뚱한 곳에 뒤집혀 있었고 책상 위는 낯선 과자 봉지와 화장품으로 가득했다. 화려한 치장으로 등장한 2학년 박한이 온화한 미소의 3학년. 최단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했지만 마지막으로 들어온 선희는 달랐다. 불은 켜둬야 해. 난 깜깜한 데선 못 자거든. 인사도 없이 규칙을 강요하는 태도, 그리고 지은의 침대 위로 무심히 던져진 화장품들. 그 순간 지은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다. 며칠이 지나자 선희의 기묘한 행동은 더 심해졌다. 밤이면 과자 봉지를 와작거리는 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고 지은의 립스틱과 펜은 사라졌다. 언니, 제 물건 왜 건드리셨어요? 용기 내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고학년이 먼저 선택하는 거야? 넌 후배니까 따라? 그 말 속에는 설명도 미안함도 없었다. 마치 이 방의 규칙은 선희가 정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한이가 아끼던 하얀 원피스가 옷장 속에서 찢겨진 채 발견됐다. 목 부분엔 화장 흔적이, 겨드랑이 부분은 힘으로 벌려진 듯 터져 있었다. 한이는 분노로 떨며 선희를 몰아세웠다. 내가 입은 거 맞지? 내 화장 자국이잖아. 그러나 선희는 흔들림 없는 얼굴로 되물었다. 증거 있어? 그 짧은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지은과 단비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확신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 그리고 선희는 그 틈을 지묘하게 파고들었다. 괜히 생사람 잡지 마. 오히려 내가 입은 거 아니야? 불빛 아래 원피스를 쥔 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 속에서 선희는 오히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상대를 장난감 삼아 흔드는 괴물의 그것 같았다. 지은은 심장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눈앞의 상황은 분명히 비정상이었지만 모든 것이 증거 하나로 무너져 버릴 수 있었다. 그때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리는 소리조차 거대한 압박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선희가 다가와 속상했다. 넌 지금부터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왜냐면 내 말은 다 거짓이 될 테니까.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에 지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평범한 기숙사 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2장 밤마다 울려 퍼지는 소름 돋는 속삭임. 첫날의 불안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밤 11시 모두가 불을 끄고 잠들 준비를 할 때 선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돼. 난 어두우면 숨이 막혀. 지은은 어두워야 잠이 오는 타입이었기에 난감했지만 괜히 맞서기 싫어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눈꺼풀은 더욱 무겁게 떨렸고 2층 침대 아래에서 들려오는 와작 소리가 신경을 갉아먹었다. 감자칩 봉지 찢어지는 소리, 씹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이상한 숨소리. 언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지은이 간신히 용기 내어 말을 건넸다. 그러자 선희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웃는 듯 차갑게 대답했다. 넌 너무 예민해. 밤에 이 정도도 못 견뎌? 하지만 그 뒤에 들린 목소리가 더 끔찍했다. 낮은 속삭임, 그러나 분명히 귀에 들려왔다. 넌 아직 몰라? 다 불을 켜야만 내가 잘 수 있거든. 지은은 순간 자신의 환청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옆 침대에 있던 단비가 몸을 돌려 귀를 막는 것을 보고 이게 혼자만의 착각이 아님을 알았다. 한이 역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책상이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볼펜 몇 자루와 화장품이 사라졌고
대신 알 수 없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다. 누가 가져갔냐고 물어도 선희는 태연했다. 왜 나라고 생각해? 증거 있어? 밤은 다시 찾아왔다.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기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뒤덮었다. 지은은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깊은 새벽의 등골이 서늘해져 눈을 떴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2층 침대를 올려다보는 선희의 얼굴이었다. 형광등 불빛에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맞지 않은 듯 공허했고 오랫동안 미동조차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빛에 홀린 유령 같았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불은 꺼지면 안 돼. 꺼지면 너도 못 자. 속삭임이 귓가에 닿자 지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선희의 시선이 위로 향했다.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지은은 자신이 결코 혼자 깨어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속삭임은 단순한 강박이 아니었다. 그건 경고이자 저주 같았다. 불이 꺼지는 순간 이 방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사람은 자신일 것만 같았다. 3장 찢겨버린 하얀 원피스의 비밀. 며칠 동안 불 꺼지지 않는 밤과 소름 끼치는 속삭임 속에서 지은과 룸메이트들은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그들의 공포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방 안에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게 뭐야? 내 옷이 왜 이래? 소리를 지른 건 화려한 외모로 늘 자신감을 드러내던 한이었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하얀 원피스를 옷장에서 꺼내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원피스는 목 부분에 선명하게 화장품 자국이 묻어 있었고 겨드랑이 부분은 힘으로 찢긴 듯 벌어져 있었다. 누가 입은 거야? 이건 분명 누군가가 내 옷을 입은 거라고? 한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선희를 향해 다가가며 날카롭게 물었다. 너지? 내 화장 흔적이잖아? 내 체격에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냐? 선희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태연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잘못 보관한 거 아니야? 원래 그랬던 걸 네가 몰랐던 거겠지? 거짓말하지 마. 한이가 소리쳤다. 그러자 선희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증거 있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내려앉았다. 한이는 손에 옷을 움켜쥔 채 떨었고 지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담비조차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은 채 주저앉아 있었다. 내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 없잖아. 그럼 내가 찢었을 수도 있는 거지. 선희는 오히려 여유로운 목소리로 지은 쪽을 바라보았다. 지은 내가 입어본 거 아냐? 신입생이면 선배 옷 한 번쯤 궁금했을 거 아냐?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지은의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쿵쿵 울리는 듯 뛰었다. 억울하지만 변명하는 순간 오히려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한이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 옷은 내가 가장 아끼던 거야. 네가 망가뜨렸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떨렸다. 그러나 선희는 무표정하게 원피스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방 안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다. 원피스는 찢긴 채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한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침대에서 울었다. 지은은 한이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지은은 기묘한 것을 발견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원피스 옆에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듯한 작은 천 조각이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 증거처럼 보관하려다 흘린 것 같았다. 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단순한 장난도 우연도 아니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옷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선희의 낮은 중얼거림이 방 안을 스쳤다. 불은 켜둬야 하는데. 옷이 하얘야 예쁘거든. 그 말에 지은은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선희가 바라보던 건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진 원피스가 아니라 이 방 안에 앉아있는 하얀 옷을 입은 한이었다. 사장 거울 너머 우리를 지켜보던 눈빛. 하얀 원피스 사건 이후 세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단순한 오해나 우연이 아님이 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같았다. 증거. 선희는 늘 똑같은 말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증거 있어? 담비가 조용히 제안했다. 우리 촬영하자. VHS 캠코더 있잖아. 방을 비울 때 켜놓자. 지은과 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고 더는 그대로 당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일부러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기숙사 방에는 켜진 캠코더가 고요히 깜빡이는 불빛을 내고 있었다. 마치 작은 눈 하나가 방 안을 응시하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밀폐된 방문을 닫고 앉아 테이프를 돌려보기 시작했다. 처음 몇 시간은 평범했다. 침대, 책상, 형광등 불빛만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속 문이 열렸다. 삐그덕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선이었다. 영상 속 그녀는 방을 한 바퀴 돌며 서랍과 옷장을 뒤적였다. 사라졌던 물건들이 그녀의 손끝에 잡혔다. 지은의 다이어리, 한이의 귀걸이, 담비의 향수. 그것들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제자리에 놓는 모습이 섬뜩했다. 그러다 그녀는 천천히 거울 앞에 섰다. 아무 말 없이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카메라 렌즈를 향해 눈을 맞췄다. 세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그 눈빛은 단순히 화면 속에서 무심히 스친 게 아니었다. 마치 거울 너머에서 직접 그들을 보고 있는 듯한 정면의 응시였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보고 있지? 나도 보고 있어. 지은은 손에 들린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다. 테이프 속에서 선희는 렌즈 앞으로 다가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형광등 불빛에 번쩍이며 비정상적으로 흔들렸다. 순간 꺼졌다. 테이프는 멀쩡했는데 마치 누군가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검게 변했다. 세 사람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봤지? 우리를 본 거야. 우리를 알고 있었어? 한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담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릴 찍는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보여준 거야? 그 말에 지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 선희는 자신이 찍히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카메라를 통해 경고하듯 시선을 남긴 것이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지만 그조차도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녀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세 사람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다. 모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거울 속 눈빛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오장 잠입자의 정체 학생이 아니었다. 거울 사건 이후 세 사람은 더는 평범하게 지낼 수 없었다. 담비는 결심한 듯 사감실에 찾아가 오래된 입사 기록을 확인했다. 그런데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굳어버렸다. 407호 공석.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원래 그 방은 전학간 학생이 빠져 빈칸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런데 배정표에는 분명히 서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담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과 한이에게 말했다. 선이 우리 학교 학생 아니야?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흐릿했던 배정표 사진, 알 수 없는 규칙 강요, 끝없이 사라지는 물건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온 선희를 맞이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수군거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한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너 학생도 아니잖아? 도대체 누구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드디어 알아냈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학생이 아니면 어때? 난 여기 사는 게 편한데. 세 사람은 몸서리를 쳤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지내던 이는 신분조차 불분명한 잠입자였다. 지은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우린 괴물과 살고 있었어? 그 순간 선희의 눈빛이 번뜩였다. 괴물? 아니야. 진짜 괴물은 너희야. 넌 내 비밀을 훔쳐봤잖아. 말끝과 동시에 그녀의 손에 들린 건 어디선가 주워온 듯한 마스터키 뭉치였다. 반짝이는 금속빛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다. 지은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선희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6장 상자 속에서 발견된 금지된 수집품. 그날 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선희의 침대 밑을 뒤졌다. 무언가 딱딱한 상자가 걸려 나왔다. 열자마자 방 안은 숨조차 멎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상자 안에는 사라졌던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지은이 잃어버린 립스틱, 담비의 향수, 한이의 귀걸이와 찢겨진 원피스 조각까지.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담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맞아. 그녀는 수집하고 있었어. 우리를. 물건 하나하나가 주인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립스틱에 남은 입술 자국, 원피스에 찢긴 부분, 향수의 특유한 냄새. 마치 희생자의 조각을 모으듯
선희는 그들의 삶을 차곡차곡 상자 안에 봉인하고 있었다. 환희는 분노에 차 상자를 내던지려 했지만 지은이 급히 막았다. 아니, 이게 증거야? 이걸로 그녀를 막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렸다. 선희가 들어와 있었다. 내 상자 왜 열어봤어?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내가 모은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그건 내 보물이야. 너희 흔적을 모아둔 나만의 기록. 선희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병이야? 내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 그러자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아니, 이건 나만의 사랑이야. 너희를 기억하는 방법이지. 그 순간 환희는 상자를 들고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쾅 소리와 함께 상자가 바닥에 부딪히자 선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내 보물을 망가뜨려?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물들었다. 방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서늘해졌고 세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이제 단순히 물건 문제가 아니었다. 선희는 그들 자체를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다. 7장 붕괴의 밤 마스터키가 남긴 경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세 사람은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날 새벽 지은은 옅은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여전히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고 두 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방문 손잡이가 덜컥하고 흔들렸다. 이어지는 삐걱거림, 그리고 열쇠가 들어가는 소리. 찰칵. 문이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온 건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 바닥에는 낡은 마스터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은은 식은땀에 젖은 채 손을 떨었다. 누군가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들어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 그 순간 선희의 낮은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불은 켜둬야 해. 그래야 내가 널 볼 수 있어. 지은은 비명을 삼켰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어둠보다 더 무서운 건 환한 불빛 아래 들이운 그 불안감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다. 마스터키는 경고였다. 이 방의 열쇠는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언제든 문을 열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잠들 때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다. 방 안의 시간은 서서히 붕괴해가고 있었다. 8장 룸메이트의 실종, 그리고 끝나지 않은 발자국.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기숙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그녀의 침대는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엔 낯선 낙서 하나만 남아 있었다. 난 아직 여기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학적부에는 서선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저 마스터키와 허술한 관리의 틈을 파고든 잠입자. 남은 건 훔친 물건들, 찢겨진 옷 조각, 그리고 정체 모를 흔적뿐이었다. 지은은 오리엔테이션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신입생들에게 말했다. 규칙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하지만 열쇠가 누구 손에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강당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이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밤이 되면 문 앞에서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진짜 사라진 걸까? 아니면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서 열쇠를 손에 쥔 채 지켜보고 있는 걸까? 방 안의 침묵은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은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소름 어린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만약 당신의 룸메이트가 사실 학생조차 아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단순한 오해라고 넘길 수 없는 사건, 그리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건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했기에 서로를 지키려는 용기와 연대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시 우리 채널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